시간에는 지금까지 어떤 기술들이 개발이 됐는지, 그리고 건설사에서는 층간소음 해결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국민주거혁신실 오승훈 부장과 현대건설 기반기술연구실 안계현 실장 두 분 모시고 얘기 나눠볼게요.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부장님, 층간소음 사후 확인 제도가 시행된 이후에 변화가 좀 느껴지시나요? 어떠세요? 네, 제도 시행 이후에 민간, 공공 모두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투자를 늘리고 인력을 확충하는 등 현장에서는 피부로 확실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예, 확실히 체감을 하고 계시고 네. 공공기관에서는 그렇지만 아무래도 제도가 강화된 거다 보니까 이 건설사 측에서는 좀 부담감으로 느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 사후 확인 제도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실제로 건설사에서도 정말 많은 부담이 되는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현대건설에서는 전사 차원의 TFD를 조직했고요. 그래서 좀 더 적극적이고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재작년에 어느 정도의 좀 성과도 있었고요. 그리고 올해에는 그 연장선으로 LH와 국내 건설사들이 함께 기술 협력을 맺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업무 협약 체결 이후에 무슨 일을 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지금까지 해결하기 어려웠던 층간소음 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민간기업과 공공이 힘을 합치게 된 건데요. 우리 공사와 민간기업이 층간소음 개선을 위한 기술 개발을 함께 하면서 개발된 기술은 현장 검증을 통해서 실질적인 층간소음 저감 효과를 확인하고 시공성과 경제성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바닥 충격음 저감 바닥 구조를 개발할 예정입니다. 또한 민간기업들 중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기술 개발을 할 수 없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효과가 검증된 바닥 충격음 저감 바닥 구조를 개발해서 민간 건설 시장에도 공유할 예정입니다. 네. 층간소음 저감 기술을 공유하고 층간소음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지 건설업계가 다 같이 고민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정부의 주택정책을 수행하는 공기업이기도 하잖아요. 사후 확인제가 현장에서 잘 적용이 될까요? 어떨까요? 새로운 제도의 안정적인 안착을 위해서 우리 공사에서는 사후 확인제 시범단지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네. 1차적인 목표는 층간소음을 저감시켜서 입주민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고 2차적으로는 국민이 만족할 만큼 주택 성능을 강화하는 게 그 목표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설계, 품질, 시공에 대한 기술 기준을 강화하고 적정 대가 지급을 위한 다양한 실증과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인데요. 이러한 기술 성능을 빠르게 발전시키기 위해서 층간소음 저감 기술의 전용 시험시설도 건립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한 바닥충격음 사전인정기관으로서 역할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성능 인정을 갖춘 시설과 기술을 확충하고 관련 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며 이렇게 쌓아온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노하우를 실제 현장에도 적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현대건설은 어떤가요? 저희 현대건설에서도 사후 확인 제도에 대응해서요. 층간소음 전문 연구시설인 H-사일런트 랩을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네. 이 H-사일런트 랩은 실제로 개발된 기술을 검증을 해서 실제 효과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 사일런트 랩을 구축하기 이전에 우선적으로 고성능 바닥구조 개발도 먼저 해왔었고요. 복합 소재 완충제하고 고밀도 몰타를 집중적으로 연구해서 작년 8월에는 국내 최고 등급인 1등급 인정서를 국내 최초로 획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어느 정도 고성능 완충제라든가 몰탈 같은 소재는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저감형 평면이라든지 구조 형식 개선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들은 아까 말씀드린 H-사일런트 랩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검증하는 업무를 반복할 예정에 있습니다. 현대건설에서 개발한 고성능 바닥 구조가 국내 최초로 최고 등급인 1등급을 받았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이건 어떻게 다른 거죠? 일반적으로 완충제 같은 경우는 단일 소재로 보통 이루어진 경우가 많은데요. 네. 저희 현대건설의 완충제 같은 경우는 폴리에스터와 폴리우레탄이라는 두 가지 소재를 복합을 해서 최적 설계를 통해서 가장 효과적으로 층간소음을 제어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고밀도 몰탈도 특수 골재를 써서 좀 더 중량을 무겁게 함으로 인해서 층간소음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된 바닥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받은 1등급 바닥 구조는 일반적인 보행하는 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고요. 발 뒤꿈치 소리라든가 이런 소리도 거슬리지 않을 정도로 확실한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청감 실험에서도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좀 저희 바닥 구조의 장점은 일반적으로 층간소음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바닥 구조를 되게 두껍게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슬라브 두께나 온돌층 두께를 늘리지 않고도 1등급 확보를 확보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등급을 받은 만큼 강점이 많은 것 같은데요. 또 부장님이 이전 시간에서 좀 알려주신 그게 기억이 나는 게 LHSP라는 LH에서 개발한 또 구조가 있었잖아요. 네, 잘 기억하고 계시네요. 네. LHSP 기술은 기존 벽식 구조의 오피스 건물처럼 기둥과 고, 하중을 받치는 나면 구조를 접목한 형태인데요. 단순 벽식 구조보다 훨씬 튼튼하고 층간소음도 적은 데다 무엇보다 가변성과 확장성이 좋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하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은 지 20년이 넘은 아파트가 절반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이런 노후주택을 리모델링할 때는 바닥을 좀 보강할 수는 없나요? 네, 사실 노후주택 리모델링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왜냐하면 저희가 층고를 높일 수가 없기 때문에 바닥 두께를 높이는 거는 사실 한계가 있고요. 네. 결국에 위에서 띄었을 때 충격을 좀 줄여줄 수 있는 조금 이제 푹신한 마루, 일종의 이제 탄성 마루라고 하는데요. 그런 거를 깐다든가 아니면은 좀 마감재에서 조금 더 변화 이런 것들이 마감재. 그렇죠. 그런 것들이 좀 가능할 텐데 네. 실제로 근데 이런 부분들이 경량 충격음에는 좀 효과가 있지만 중량 충격음에는 거의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저희도 좀 끊임없이 연구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아마 이게 어느 정도 좀 일정 수준까지 도달을 하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층간소음 해결을 위해서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 대형 건설사에서는 이렇게 기술 개발에 적극적으로 좀 나설 수가 있지만 중소형 건설사에서는 현실적으로 힘들잖아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건축 설계나 좀 시공 단계에서 시공사에 협조해 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네, 현재 개발하고 있는 신기술들은 현장의 여건이나 비용, 경제성 등의 이유로 인해서 바로 현장에 적용하는 데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사에서는 두 가지 방법으로 이러한 기술들을 접목하는 해법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네. 먼저 민간협력 MOU를 통해서 기술력이 있는 민간사와 기술 협력해 표준화된 최적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중소업체에 적용할 수 있도록 공유, 확산하는 거가 첫 번째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러한 기술들을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서 모든 건설 관계자들이 알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플랫폼 구성을 위해서 하반기에 층간소음 기술 마켓 등을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층간소음 기술 마켓을 또 소개해 주셨는데 이건 어떤 거지요? 네, 모든 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기술 공유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플랫폼에서 층간소음 저감 기술 데이터를 관리하면서 기술 공유 체계를 구축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신규 기술에 대한 현장 적용 시기를 앞당기고 기존 기술은 안정적으로 성능 구현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네, 그러니까 층간소음을 줄일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을 펼치고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장이 펼쳐질 예정인 그렇습니다. 거군요. 2019년 감사원에서 또 바닥 충격음 측정 결과를 분석했는데 공공아파트는 4등급이 39%, 등외가 44%, 민간 아파트는 4등급이 28%, 등외가 72%였거든요. 만약에 LH가 발주하는 공사에서 시공사가 건물을 다 지었는데 기준에 못 미칠 수도 있잖아요. 이러한 문제점을 좀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성능에 미달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설계, 시공, 유지관리의 모든 단계에서 성능 강화에 대한 노력을 추진 중에 있고 우선적으로 건설 현장에서 시공하는 단계별 점검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사전 인정 바닥 구조를 사용하더라도 바닥 구조 시공 전에 성능을 확인해서 시공하고 있지만 공사 중에 시방서대로 제대로 시공하고 있는지 그걸 단계별로 점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점검 내용을 기반으로 빅데이터를 구성해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여러 가지 기대감이 모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사업 주체에게 손해배상을 권고할 수는 있지만 설계 단계부터 유지 단계까지 품질 관리를 계속 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건데요. 그러면 시공사에서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저희 쪽 같은 경우는 지금 생각하는 게 설계와 그다음에 자재 관리 그리고 시공 단계 총 3가지 단계에서 관리를 할 예정에 있고요. 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설계 단계에서는 사후에 사전에 예측하는 그 층간소음 정도를 사전 예측하는 예측 기법을 통해서 불리한 평면 같은 경우는 설계 단계에서 일부 보강할 수 있는 방법을 집어넣고요. 네. 자재 같은 경우는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제대로 시공되고 있는지에 대한 품질 관리 포인트 그리고 시공을 하는 와중에 혹시라도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서 뭐 몰탈이 넘친다든가 이런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 절차를 철저하게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 샘플 세대를 현장에 만들어서 딱 기준을 마련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현장 소장님을 포함한 관련자들에 대한 교육도 철저히 하고 있고요. 어떤 문제점이 발생이 됐을 때는 그 문제점에 대한 대응 부분을 매뉴얼화해서 현장에 전파하는 교육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교육까지 진행이 네. 이렇게 되는 건데요. 그런데 만약에 보수 보강을 할 경우에 비용이 더 들어가게 되고요. 또 이미 아파트를 다 지은 상태에서 소음 차단 성능을 높이는 것도 한계가 있을 텐데 그렇게 되면 시공사도 참 큰 부담이잖아요. 집값이 떨어질 수도 있고요.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해결할 예정이세요? 말씀하신 대로 사후 보완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등급을 올린다고 그래도 아주 뭐 드라마틱하게 올릴 수도 없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시공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설계 시공 단계에서 할 수 있는 품질 관리 포인트들은 철저하게 관리할 예정에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사전에 수치해서 검토했던 부분과 실제 구현된 부분에서의 차이점을 좀 확인을 해서 정말 최악의 경우 사후 보강이 들어가야 된다면 적정 포인트를 잡아서 보강할 수 있는 방안도 지금 저희가 연구 개발 중에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애초에 시공 전부터 좀 단계별로 관리해 나간다는 거군요. 네네. 이렇게 얘기를 좀 쭉 듣고 보니까요. 부장님, 이 층간소음 제도가 변해왔듯이 층간소음을 저감시키는 기술도 좀 계속해서 발전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제도가 강해지는 만큼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기술도 다양해지고 발전하고 있는데요. 우리 공사에서는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수립하고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세부적인 지침들을 마련해 나갈 방침입니다. 층간소음 저감 기술은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우수한 공동주택이 많아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건설업계가 모두 힘을 합쳐서 이 층간소음 해결을 위해 자체적으로 기술 개발도 하고 기술 개발이 힘든 건설사에는 기술 공유도 하면서 머리를 맞대고 있는데요. 다음 이 시간에는 이런 노력에 맞춰서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우리는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건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국민주거혁신실 오승훈 부장과 현대건설 기반기술연구실 안계현 실장과 함께했습니다.